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짝이는 기포가 매우 아름다운 스파클링 와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와인 스타일이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저는. 그쵸. 네. 스파클링 와인 하면 뭔가 축하의 자리나 기념일에 빠질 수가 없죠. 맞아요. 동감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와인잔에서 계속 기포가 올라오잖아요. 아름답게. 이걸 쳐다보는 것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좀 있으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이라든지 또 연초에 뭔가 축하나 뭔가 승부영신 같은 느낌에 잘 어울리는 와인이 저는 스파클링 와인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우선 스파클링 와인이란 무엇인가? 에 네.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네. 스파클링 와인이란 뭘까요?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정의가 많겠지만 저희 부부의 시선에서 보자면 스파클링 와인이란 기포가 있는 와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요. 와인이 있는데 사이다처럼 기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 모스카토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가끔 스파클링 와인을 그냥 모스카토라고 부르시거나 아니면 샴페인이라는 단어가 유명하다 보니까 스파클링 와인을 생각하시면서 샴페인이라고 부르시는 일이 많아요.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른 표현이에요. 네, 그렇군요. 모스카토는 뭔가요? 이 모스카토는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청포도 품종의 이름이에요. 이것으로 만든 달콤하고 약간의 스파클링이 있는 와인도 그냥 포도 품종 이름을 그대로 따다 써서 모스카토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샴페인은 뭘까요? 샴페인은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에만 붙일 수 있는 용어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스파클링 와인이란 큰 범주 안에 이 모스카토 다스티, 샴페인이라는 또 작은 카테고리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파클링 와인은 큰 범주 안에 모스카토나 샴페인 말고 다른 이름도 또 있을까요? 있죠. 또 사실 너무 많아요. 스파클링 와인은 생산하는 국가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조금씩 다르게 변형해서 불러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샴페인이 아닌 스파클링 와인은 크레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는 까바, 이탈리아에서는 스푸만테, 독일은 젝드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스파클링 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사실 스파클링 만드는 그 원리는 간단해요. 이전 영상에서 포도가 와인이 될 때 가장 중요한 녀석이 바로 효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효모가 포도의 당분을 먹으면 알코올을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걸 바로 알코올 발효라고 하죠.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만약 발효가 되고 있는 와인통을 완벽하게 밀봉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그러면 통이 터지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내부 기압을 잘 조절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일은 현대기술로 모두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고유의 성질 때문에 와인에 자연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녹아들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을 띠게 되면서 이 탄산을 생성하는 게 고유의 성질이거든요. 그렇군요. 요즘에 좀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용 탄산수 제조기 그런 게 이제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 원리가 같아요. 이제 와인에 기포가 있다면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모스카토 다스티도 샴페인도 그 어떤 다른 종류의 스파클링 와인들도 와인의 기포를 녹아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녹아내게 하느냐, 이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 스파클링 와인을 지금으로부터 처음 만든 곳은 어디인가요? 스파클링 와인이 탄생한 곳은 프랑스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스파클링 와인은 누군가가 이 기포를 만드는 걸 발명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기포가 생기는 것을
발견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건이요? 네. 지금으로부터 뭐 400~500년 전 일인데 네. 그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와인을 주로 만드는 곳이 수도원이었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와인이 이제 예수의 피로 건조됐기 때문에 네. 영성채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죠. 맞아요. 근데 수도원에서 꼭 영성채로의 목적으로만 와인을 만드는 건 아니었고 네. 와인을 팔아서 수도원을 운영하기도 해서 이제 네. 수입원으로서도 만들었고 네. 수도사들이 거의 매일 와인을 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마실 목적으로도 와인을 만들었어요. 여하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때는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만들면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병입을 하겠죠. 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까지 와인병을 보관하는데 네. 자꾸 와인병이 깨지는 거예요. 봄이 되면. 네. 봄이 되면요? 네. 왜 깨지죠, 병이? 이제 효모가 포도즙의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효모라는 생물은 환경이 열악해지면 동면에 들어가요. 당시에는 병에 넣기 전에 필터링을 하는 기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병입을 할 때 효모가 병 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와인을 만들어서 병에 넣고 밀봉을 했는데 네. 추운 겨울이 오면 이제 병의 기온이 내려가서 네. 효모가 활동을 못하는 동면기에 들어갔다가 네. 봄이 와서 병의 온도가 올라가면 네.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거죠. 그래서 와인 병 안에 남아있는 당분을 또다시 먹어치우기 시작하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거죠. 그 소량이지만 그 이산화탄소의 압력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병이 깨졌던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는 와인을 병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효모까지 걸러낼 수가 있고 네. 또 병입하기 전에 소량의 아황산염을 첨가해요. 이 때문에 재발효가 방지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만약 효모가 재발효를 일으킨다고 해도 병을 만드는 기술이 또 워낙 뛰어나져가지고 네. 그 정도의 압력은 지금의 병들은 다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요. 이야기를 잠시 샜는데 지금이야 병이 왜 깨졌는지 이해를 하겠지만 네. 과거에는 봄만 되면 병이 깨지니까 네. 그걸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와인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 기포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해요. 의외네요. 네. 그렇다면 이 DP의 대상이었던 스파클링 와인이 어떻게 지금처럼 인기를 얻게 될 걸까요? 스파클링 와인을 발견한 곳은 프랑스지만 네. 이 스파클링 와인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건 당시 유럽 제1의 와인 소비국이었던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추방당한 네. 생떼 브루몽 후작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원래 그는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태어난 순수 프랑스인이었는데 네. 정부를 좀 비판하는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런던으로 유배 생활을 가게 돼요. 그리고 그 후작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사를 갈 때, 그러니까 유배를 갈 때 와인을 잔뜩 챙겨갔는데 네. 그 와인들이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병원에서 재발효를 일으켜버린 거죠. 지금이야 프랑스, 영국으로 불과 뭐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가는 동안에 이 스틸 와인이 스파클링 와인이 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그 후작이 런던에 도착해서 그 와인을 오픈했을 때 기포가 자글자글한 스파클링 와인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런던에 살던 사람들이 그 맛을 되게 흥미로워하고 네. 매료당했어요. 여하튼 발포성 와인은 당시에는 매우 드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 가격도 높게 책정이 되었고 네. 차차 프랑스랑 영국에서 그 희소성 때문에 뭐 부유층의 상징 또는 사치품 같은 격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그쵸. 네. 바로 돔 페리뇽. 네. 사실 여기서 돔이라는 건 네. 베네딕트 수도사들한테 붙었던 존칭이에요. 그래서 돔 페리뇽의 진짜 이름은 피에르 페리뇽이에요. 여하튼 돔 페리뇽 수도사가 마치 샴페인을 발명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추대되고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파클링 와인의 기포는 발견이 우연하게 발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돔페리뇽이 그렇게 유명해졌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네. 돔 페리뇽은 되게 훌륭하고 네. 능력 있는 와인 마스터였다고 해요. 와인 양조가였던 거죠. 그래서 포도밭에서부터 와인 메이킹까지 네. 굉장히 혁신적인 도전도 하고 성과를 이루어낸, 지금으로 따지면은
좀 세계적인 와인 메이커쯤 되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일했던 쌍파뉴의 오빌레르 수도에 있는 또 다른 수도사 그로사르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네, 그로사르. 네. 그로사르. 네. 그로사르가 페리뇽을 샴페인의 발명가로 추대를 해준 거예요. 좀 명성을 띄워준 거죠. 그리고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이야기는 점점 더 윤색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 페리뇽은 앞을 볼 수가 없었지만 네. 후각과 미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의 와인 블렌딩 솜씨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미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샴페인 브랜드 중 하나가 이 수도사의 이름을 그대로 딴 돈 페리뇽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돈 페리뇽의 진실이 어떻든 간에 샴페인 업계에서는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고 싶어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왜냐면 당시 샴페인 업계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네. 알코올 도수가 높은 강화주나 네. 증류주 같은 주종이었거든요. 근데 돈 페리뇽 이야기가 마케팅에도 굉장히 훌륭하게 쓰이고 네네. 또 여타 증류주와는 다르게 네. 우리는 오랜 역사가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일화가 있어요. 돈 페리뇽이 샴페인을 처음 맛본 순간 네. 별을 마시는 기분이다 라고 감탄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일화를 착안해서 네. 축하의 자리에서 마시는 와인이란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뭐 결혼식이나 뭐 신성한 자리 이런 데서도 샴페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재밌네요. 네, 더 재밌는 사실은 사실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네. 돈 페리뇽이 있었던 프랑스 쌍파뉴 지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네. 어디인가요? 좀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프랑스 네. 남부의 리무라는 곳이에요. 정확히는 블랑케트 드 리무. 네. 예, 기록에 따르면 1531년 네. 생일레르 수도원의 베네딕틴 수도사가 코르크로 밀봉해서 플라스크 병에 네. 담은 발포성 화이트 와인을 생산했고 네. 이를 블랑케트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병과 코르크가 있었다면 확실히 이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사실 와인병과 코르크 마개, 네. 즉 발효 중에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완벽히 가둬두는 역할을 해주는 네. 이 두 가지가 혁신적인 발명이었죠. 네. 네. 스파클링 와인은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아마 탄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리무 지역은 스페인 카탈루냐의 오크숲에서 네. 코르크를 쉽게 공수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와인을 생산하기에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췄던 곳이었죠. 그래서 리무가 스파클링 와인의 선두주자였다. 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역사가 더 긴데 왜 이제 네. 리무 지역의 스파클링 와인보다 샴페인이 더 유명해졌는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의 역할도 컸고 네. 샴페인을 만들 때 필요한 병숙성 방식의 노하우라든지 네. 병내 발효로 인한 찌꺼기 제거 같은 이런 핵심적인 노하우가 네. 쌍파뉴 지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샴페인은 이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네. 샴페인을 만들 때는 까다로운 공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을 맺고요. 그럴까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샴페인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술인지 네. 와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